안녕하세요.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동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제가 쓴 책인 미래교육을 멘토링하다에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람마다 이제 동기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불을 지피는 요인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뭐에 동기에 불이 지펴지는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몇 가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에게 내 동기에 불을 지피는 요인. 첫 번째, 외부적 보상. 외부적 보상 다 아시죠? 네. 두 번째, 안정감. 세 번째, 변화와 도전. 타인의 인정. 가시적인 성과. 흥미와 재미.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자존감, 성장과 개발, 그다음에 힘의 획득, 선택권과 자유, 마지막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대학생들하고 예전에 코칭하면서 학생들의 동기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뭘까라는 것을 살펴보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나는 뭐에 동기가 지펴지는 사람인가 찾아보셨을 때 어떤 걸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였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동기에 불을 지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타인의 인정,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되게. 그 다음에 성장과 개발. 제가 뭔가 계속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르고 뭔가 계속 발전한다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감과 만족감. 이런 것이 저의 동기에 불을 지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이 불이 다 다르다는 거죠. 불을 지피는 요인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동기를 높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한번 성향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주도적이면서 고집이 센 아이다. 자, 이런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 있죠. 실제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자꾸 간섭하는 게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동기부여하셔야 되냐? 칭찬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혼자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고 가능한 많은 권한을 이 아이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대신에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지금 어떤 목표로 가고 있니? 라고 목표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체크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목표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를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소극적인 아이들, 좀 의존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동기부여하면 좋을까? 자, 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이 친구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한테 자꾸 자율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아까 주도적인 아이들은 스스로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원래 자율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인데 자꾸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알아서 해보다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사례라던가 또는 샘플이라던가 또는 어떤 특정한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서 차곡차곡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유형이었는데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은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성향인 것 같다. 욕심도 많고 경쟁적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자꾸 보상을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은 이 친구들에게 성취감을 주죠. 그래서 조금 외부적인 보상,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들, 이런 걸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시적인 결과나 보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건 무언가를 획득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무언가를 획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좋은 건데, 그 획득해서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다면 이 친구들을 움직이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뭔가 그 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상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좀 유형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친구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유롭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말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특정한 방법, 어떤 일반적인 규칙 이런 것을 강요해서 자기를 틀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거를 이 친구들은 정말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게, 야, 이런 방법이 좋더라. 내가 엄마가 오늘 TV에 왔는데 이런 방법이 좋더라. 너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친구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친구들이 가진 개성을 일단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는 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그러면 너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네 스타일의 방법을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방법을 강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친구들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아주 관계지향적이고 감성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또 있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저 지금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이런 친구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이런 말 하죠. 야, 너가 뭐 기분이 안 좋다고 공부를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공부를 안 하고 기분이 좋다고 공부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기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가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학습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특히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친구나 감성적인 친구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아이들은 그 감정을 잘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독서실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남아서도 이 친구 같이 공부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혼자 공부하지 같이 공부하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게 중요한 동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관계도 부모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어떤 그 소속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유형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유형은 상당히 이성적인 친구들이에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해봐. 자, 이 친구들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친구들인데, 옆에서 그냥 해 라고 얘기하면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그냥 해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와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 너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워낙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막 남하고 괜히 비교하시거나 또는 막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것이 이 친구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성향을 지금 뭐 한 6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해봤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 부모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 들었는데도 우리 아이가 무슨 성향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저는 반성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우리 아이를 깊이 관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동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들, 이것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재밌게 할 때, 막 흥미가 있어서 스스로 몰입할 때 물어보세요.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너를 이렇게 재밌게 하도록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 동기의 동력을 안다는 건요, 아이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 동력의 불을 스스로 지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에 동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을 지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동기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보시고 성향의 불을 잘 지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기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 또는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